이 동영상의 목적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시험에 사용되는 기초 개념들 그리고 문제들을 마스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할 지식은 파이썬 기본 문법하고 판다스 기본 문법만 알면 충분히 문제를 풀고 따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전체 목차는 통계량, 분포, 가설 검정, 시계열 데이터 분석, 데이터 마이닝 이렇게 나갈 건데 각 단원의 그 일정 분량만큼씩 쪼개서 동영상을 제작할 겁니다. 이번에 공부할 단원은 대표값, 그 통계량 중에서 자료를 대표하는 대표값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값이라는 것은 자료의 특징을 대표하는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 사항들, 그런 부분들만 가볍게 짚고 넘어갈 것이고 뒤에 나오는 예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깊은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처음 평균입니다. 평균은 모평균과 표본 평균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고 모평균이나 표본 평균이나 구하는 식이 똑같습니다. 근데 똑같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뒤에 분산이란 부분이 나오는데 분산인 경우는 모 집단에 대한 분산과 표본에 대한 분산이 다릅니다. 그러나 평균은 전체 값을 전부 합한 후에 그 개수로 나눈다는 것에 있어서 모 집단과 표본 집단의 계산 방식이 똑같습니다. 근데 뭐 그러한 부분을 생각할 필요 없이 이제 자료에서는 그 판다스의 시리즈의 민 함수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요. 실제로 한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판다스를 임포트를 해주고 그리고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1에서 10까지이기 때문에 11로 해야 될 것이고 1에서 10까지를 데이터로 가지는 그러한 데이터를 만들어 봤고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5.5 이렇게 평균이 구해지고요. 물론 이 부분을 A.min이라는 것을 모르면 안 되겠지만 실제 한번 그 평균을 계산식을 이용해서 구해본다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합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전체 개수로 나누면 똑같이 평균이 나올 겁니다. 또는 A.sum도 모른다 그러면 실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sum이라는 것을 S에 담을 걸로 해서 놓고 A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더한 후에 이것을 이렇게 하면은 동일하게 평균이 구해질 겁니다. 주의할 것은 엑셀에서는 이런 av라는 함수가 있어서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사실은 판다스에는 이러한 함수는 없습니다. 다음 중앙값입니다. 중앙값은 값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한 값이죠. 앞에서 얘기한 평균이라는 것이 자료의 무게중심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이 중앙값은 서열을 매겼을 때 1등에서 100등까지 서열을 매겼을 때 가운데 50등 이러한 이렇게 가장 중앙에 있는 값을 나타내고 근데 자료가 홀수인 경우에는 가장 가운데 값이 될 것이고 왜냐하면 1에서 99등까지다 그러면은 전체가 99개이기 때문에 가운데 값인 50이 답이 될 텐데
짝수인 경우는 가운데 두 개가 중앙값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값에 대한 평균이 중앙값이 됩니다. 근데 실제 구할 때는 이렇게 일일이 구하지 않고 메디안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역시 간단하게 예제를 만들어서 이제 구해 보겠습니다. 이제 임포트는 아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이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 S1을 하나는 0에서 10까지 가지는 값을 만들고 이런 값이 되겠죠. 또 하나 S2를 0에서 11까지 가지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가 아니라 이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S1은 0에서부터 10까지이기 때문에 홀수, 그리고 S1 자료는 0에서 11까지이기 때문에 짝수 자료가 됩니다. 그럼 이것의 중앙값을 구할 때는 S1의 메디안은 5.0이 될 테고 S2의 메디안은 중앙값은 5.5가 됐습니다. 이것도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 S1은 0에서부터 10까지 홀수이기 때문에 가운데 5가 중앙값이 되는 것이고 0에서부터 11까지 이것의 중앙값은 5하고 6인데 이 5와 6의 평균을 해서 5.5가 중앙값이 됩니다. 다음 최빈값이라는 것은 자료에서 가장 많이 관측되는 값입니다. 뭐 일일이 세서 구할 수도 있는데 판다스에서는 시리즈의 모든 함수를 사용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모든 경우의 수, 모두 발생하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몇 개씩 있는가 라는 것은 value counts 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것도 예를 하나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시리즈를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 1, 2, 2, 2, 3, 3 이 정도로 해볼까요? 이러한 데이터가 있을 때 가장 최빈 값은 눈으로 봐도 알 수 있겠지만 2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각 값이 몇 번씩 나오는지 그런 거 알고 싶다면 s.value counts 라고 하게 되면 이제 2가 3번 나왔고 3이 2번 나왔고 1이 1번 나왔다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대표하는 값으로 최소값과 최대값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 최소값이라는 게 의미가 있느냐 또는 최대값이라는 게 의미가 있느냐 좀 의문이 들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그 자료를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가 있는데 대학을 어느 만큼 잘 보내느냐 하는 것을 봤을 때 제일 최상위권에 있는 서울대생을 몇 명을 보냈는가, 그런 게 그 고등학교를 대표한다 그러면 어떤 자료에 있어서 최대값도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판다스에서는 민과 맥스 함수를 써서 쉽게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했었던 요 예제를 그대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거의 최소값은, 그리고 최대값은, 눈으로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은 3. 이제 쉽게 계산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개념은 이제 우리가 평균, 중앙값, 최빈값, 최소값, 최대값을 알아봤고, 각각 평균인 경우는 민 함수, 중앙값인 경우는 메디안, 그리고 최빈값은 모드, 최소값, 최대값은 맥스를 써서 한다는 걸 알았는데, 실제 그 문제에서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는 한번 문제에서 직접 타이핑해서 풀어봐야 그 자기 걸로 습득이 돼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scikit-learn, sklearn 패키지 안에 있는 아이리스 붓꽃 데이터를 사용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인데 불러올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 데이터를 지정하고 그 칼럼을 iris.featurenames라고 하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아이리스 데이터에는 이게 붓꽃의 생김새를 보고서 그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너비, 그 다음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 이러한 4가지 팩터를 가지고 보면은 이 붓꽃이 어떤 종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scikit-learn, 이 sklearn은 이제 뒤에 데이터 마이닝 할 때도 계속 쓰이겠는데 꼭 있어야 될 패키지고, 만약에 없다면 pip install sklearn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이제 하나씩 이제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불러와 보겠습니다. scikit-learn을 로드하고, 그다음 이 아이리스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어레이 형태로요. numpy 어레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리스의 점 데이터는 어레이고, 그 다음 타겟은, 프레임은 이런 식으로 일종의 딕셔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야 우리가 통계값을 뽑는데 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